자, 우선은 문제를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선생님이 문제를 쭉 한번 분석을 해봤어. 분석을 해서 이거 이따가 보내줄 건데 분석을 해봤더니 문제의 데이터베이스 함수, 그리고 average, average if, count if, 그리고 sum if s, if s가 들어가는 함수 문제 하나, 그리고 if가 들어가는 함수 하나, 그리고 문자열에 관련된 함수나 또는 hlookup, vlookup이라고 하는 함수로 대부분 모든 함수에 5종류의 함수가 들어가지는데 데이터베이스, 뭐 average 아니면 average if, sum if, count if, count if s 그 문제 유형과 if 함수, 그 논리 함수가 들어가는 거, 문자열에 관련된 함수 또는 날짜 시간 함수, 그리고 hlookup, vlookup, choose 함수가 들어가는 5개 유형으로 이렇게 통계를 낼 수가 있었어. 그리고 매회 그 문제들이 중복이 되어집니다. 첫날 커마 그 이야기를 할 때 맨 앞에 기본 문제 1번에 기본 작업 1번에 들어가는 입력 작업은 굳이 시간 투자하지 말자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오타가 하나 있을 때 그 오타에 대해서 부분 점수가 제공이 되지 않고 오타 한 글자만 있어도 그냥 무조건 마이너스 5점으로 날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거기에 굳이 시간 투자를 하지 말고 그거를 푸느니 함수 한 문제당 8점이야. 그러면 함수 문제 하나라도 더 푸는 게 우리가 높은 점수를 맞을 수 있는 합격 그 커트라인을 넘을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니까 함수 문제를 한 문제라도 더 풀기 위해 조금 더 신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함수 먼저 볼 거고요. 문제를 먼저 보면 41페이지 1번에 표 1에서 부서명이 영업팀인 사원들의 지급액의 합계세를 구하시오. 디카운트, 디썸, 디에버리지 함수 중 알맞은 함수 사용이라고 문제가 되어져 있어요. 문제를 딱 봤을 때 어떤 함수를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뭘까? 우선은 합계라고 나와져 있기 때문에 아마 눈에 보였을 거예요. 디썸이라는 함수를 이용을 하면 돼요.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여러 개의 함수 목록을 제공을 합니다. 그 중에서 알맞은 함수를 사용해라 라고 조건이 제시가 되어져요. 또 딱 이거를 사용하라고 제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면 어렵지 않게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합계라는 글씨가 나오면 디썸이고 뭐 개수를 구하라고 하면 디카운트 A 또는 디카운트를 이용하면 되고, 그리고 평균을 구하라고 하면 디에버리지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은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이용을 할 때 함수의 형식이 혹시 기억이 날까요? 자, 잠깐 선생님 화면에 보면 데이터베이스 함수가 어디에 갔을까? 자,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이거 아니네요. 자, 데이터베이스 함수의 형식을 먼저 보면 세 가지의 필드가 필요합니다. 데이터베이스, 필드, 크리테리아 세 가지의 인수가 필요하고요. 데이터베이스 함수에서는 영역 지정을 할 때 항목 이름을 포함해야 된다, 포함하지 않아야 된다. 맞아. 반드시 포함을 시켜줘야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반드시 데이터베이스든 필드든 조건을 뭔가의 영역 지정을 할 때는 반드시 항목 이름을 포함을 한 영역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고요. 필드에서는 뭔가를 영역 지정하는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계산할 때 사용할 항목 이름을 내가 클릭을 하면 돼요. 자, 우리 문제에 보면 부서명이 영업팀인 사원들의 지급액의 합계세를 구하시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필드에서 어떤 항목을 선택해야 될까요? 부서명일까요? 지급액일까요? 지급액을 선택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크리테리아 조건표예요. 조건표는 따로 지정이 되어질 수도 있고요. 지금 우리 문제에서는 조건표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러면 원본표에서 조건표를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보면 자, 우선은 계산 작업의 표 1번의 내용을 가지고 할 거고요. 자, 다 찾아왔나요? 잠깐만요.
자, 결과값을 표시할 셀에 셀 포인터를 배치를 합니다. D12셀에 클릭해서 셀 포인터 배치를 하고요. 자, 우리 어떤 함수 이용하자고 했었어? 수식 입력기호 는이라고 입력하고요. dsum 더블 클릭해서 dsum 더블 클릭하고 함수 마법사 fx까지 누릅니다. 자, dsum 함수 창에 위치 이동 적당히 해주고요. 자, 데이터베이스에서는 항목 이름을 포함한 표 전체 영역 지정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B2에서부터 D11까지 표 전체 영역 지정, B2에서 D11까지 항목 이름을 포함한 표 전체 영역 지정을 하고요. field, 실질적으로 계산할 때 사용할 항목 이름이라고 했어. 우리는 뭐를 선택하면 된다? D2셀을 클릭해주면 됩니다. 지급에 클릭. 자, 크리테리아, 조건은 우리가 아까 사용한 조건은 부서명이 뭐인 영업팀인 조건이었었죠. 화면에 조건표가 옆에 따로 나와져 있을 수도 있고요. 문제에 따라서 지금처럼 조건표가 따로 만들어져 있지 않을 때는 원본표에서 항목 이름의 영업팀이라는 B2, B3을 크리테리아에서 선택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다 됐으면 이제 마지막 뭐만 누르면 돼요? 확인 단추 클릭. 자, 나왔나요? 1050만이 나오는 것 같아요. 다 나왔나요? 용식이 나왔나요? 예진이 나왔니? 오케이. 신정이 나왔니? 오케이. 자,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솔직히 점수를 받기 위한 문제예요. 어렵지 않아요. 데이터베이스에서 기억해 줄 것, 여러 개의 함수가 제시가 되어지면 그 중에 내가 알맞은 함수를 선택해야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고요. 그리고 영역 지정을 할 때 반드시 항목 이름을 포함한 표 전체 영역 지정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필드에서는 실질적으로 계산을 할 항목 이름만 클릭하면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두 개의 예제를 열어놓고 양쪽에 한 번씩 복습을 하면서 할 거예요. 기출문제 2회도 불러와 주기 바랍니다. 기출문제 2회 문제도 불러와 주세요. 기출문제 2회 문제에서 아까와 똑같이 계산 작업 시트를 열어주고요. 우리 교재는 55페이지, 55페이지에 3번을 56페이지 3번을 보기 바랍니다. 56페이지 3번, 표 3번을 이용을 할 거고요. 자, 다 찾았을까요? 수연아 찾았니? 예진이 찾았니? 신정이 용식이 찾았니? 용식이도 찾았고. 수연이 이제 찾았나요? 오케이. 자, 계산 작업 문서를 볼 거고요. 표 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 3번에 보면 문제를 먼저 잠깐 살펴보면 표 3에서 성별이 여이면서 평균이 90 이상인 학생 수를 셀에 계산하시오. 조건은 G22에서 H24 영역에 입력하시오. 지금처럼 조건표가 따로 딱 어느 부분에 배치하라고 조건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명, 학생수 뒤에 명을 포함하여 표시하시오. 표시 2명이라고 되어져 있고요. 아래쪽에 D-average, D-count A, D-sum 함수 중 알맞은 함수와 AND 연산자 사용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어떤 함수를 사용을 해야 될까요? 예진아, 어떤 함수를 사용을 해야 될까? D-average. 조금만 크게 얘기해 줄까요? D-average요. D-average를 사용해야 될까요? 아닌데? 문제를 잘 한번 읽어봐봐. 수연아, 뭘까요? Count A. D-count A. 왜냐하면 D-average가 아닌 이유는 평균이라는 것은 90 이상인, 평균이 90 이상이라는 조건이었어요. 그래서 뒤에 맨 마지막에 학생 수를 구하라고 되어져 있기 때문에 D-count A라는 함수를 이용을 해야 합니다.
조건이 지금 두 개가 들어가 있어요. 성별이 여라는 조건에 평균이 90 이상이라는 두 가지의 조건이 있는데 이 조건은 AND 조건일까요? OR 조건일까요? 신정아, AND일까요? OR일까요? and AND. AND이면 조건식은 같은 행일까? 다른 행일까? 자, 여기 잠깐 또 보면은 아까는 조건이 하나였기 때문에 어렵지 않았었어요. 이번에는 조건이 두 개예요. 성별이 여라는 조건과 평균이 90 이상이라는 두 가지의 조건이 있고 그 두 개의 조건이 AND 조건을 수행한다라고 했어요. 자, 화면에 보면 조건식이 같은 행에 있으면 어떤 조건을 수행한다라고 했었어요? AND 조건. 조건식이 다른 행에 들어가 있으면 OR 조건 또는 조건을 수행한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 문제에서는 여이면서 90 이상이라는 AND 조건이기 때문에 우리는 같은 행에 조건식이 들어가야 되고요. 자, 먼저 친절하게 성별과 평균이라는 조건 항목 이름은 나와져 있어요. 그러면 성별 밑에는 뭐라고 입력해야 될까요? G23셀에 클릭해서 셀 포인터 배치를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조건값 뭐라고 입력하면 된다? 여. 한글로 여. 그리고 평균에 대한 조건은 90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같은 행에 들어갈지 다른 행에 들어갈지는 내가 판별하는 거예요. AND 조건도 요만큼, OR 조건표도 요만큼 만들어놔 줘요. 그래서 이거 6개 셀이니까 당연히 OR 조건 여기다 써야지 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자, 평균은 90 이상이라는 AND 조건이기 때문에 H23셀에 여 옆에다가 크거나 같다, 얼마보다 크거나 같다, 90보다 크거나 같다로 입력을 합니다. 자, 되셨나요? 자, 그러면 결과값을 표시할 셀에 결과값을 표시할 이 24셀에 클릭해서 셀 포인터를 배치를 합니다. 자, 그리고 아까 어떤 함수를 이용하자고 했을까요? D count A였었지요. 는 영어로 D count A 더블 클릭 그리고 함수 마법사 fx. 자, 함수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 질문. D count A와 D count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다, 다르다. 비슷하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냐면 count라는 함수는 문자열이 포함된 셀의 개수는 구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count A라는 함수는 문자든 숫자든 비어있지 않으면 모든 셀의 개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dcount라고 나와져 있으면 함수명이 dcount라고 나와져 있으면 가지고 있는 필드에서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평균 중 하나만 선택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처럼 dcount A라고 나와져 있으면 필드에서는 문자열이 나와져 있는 성명이든 성별이든 중간, 기말, 평균 상관없이 아무거나 다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 두 개의 차이점을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자, 데이터베이스에서는 항목 이름을 포함한 표 전체 영역 지정 성명에서부터 A14셀에서부터 E23셀까지 영역 지정 데이터베이스에서는 표 전체, 항목 이름을 포함한 표 전체 영역 지정, 필드에서는 학생 수를 구해요. 내가 실질적으로 계산을 할 항목 이름을 선택을 해야 되고요. 뭐를 선택할까요?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우리는 성명으로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성명. 성명을 선택하든 성별, 중간, 기말, 평균 아무거나 상관없고요. 자, 성명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크리테리아 조건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조건표 성별여에서 평균 90 이상이라고 하는 G22에서 H23셀까지 조건표 영역 지정. 자, 여기까지 다 됐으면 확인 클릭. 자, 몇 명이 나왔을까요? 3명 나왔나요? 자,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어떻게 표시하라고 되어져 있어요. 뒤에다가 명이라는 문자열을 나타내라고 했어요. 근데 셀 서식이 아니라 어떤 연산자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어요? AND 연산자를 사용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AND 연산자는
우리 어디다 입력을 하는 거였어요? 수식 입력줄에다가 계산 결과값이 나와져 있는 우리 아까 셀 포인터가 3이라는 결과값이 나와져 있는 이 24셀의 셀 포인터가 있고요. 그 상태에서 수식 입력줄에 클릭, 수식 입력줄 D카운트 계산식 맨 뒤에 클릭해서 커서를 배치하고 AND 연산자 숫자 7 위에 있는 AND 연산자 뒤에다가 큰 따옴표 명이라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큰 따옴표 한글로 명, 큰 따옴표. AND 연산자는 앞에 있는 뭔가의 계산 결과와 또는 문자열과 내가 원하는 뭔가를 연결시켜주는 문자열이었어요. 연산자였어요. AND 연산자. AND 연산자 큰 따옴표 명, 큰 따옴표까지 입력하고 엔터. 그러면 3명이라고 변경되어지는 거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됐나요? 데이터베이스는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함수 기초를 할 때도 데이터베이스 가장 먼저 알려줬었어요. 데이터베이스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항목 이름을 포함해서 전체 영역 지정해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최신 기출문제 이외에서 이번에는 4번의 문제를 볼게요. 표 4번. 문제 4번을 볼 거고요. 자, 4번에 소속팀이 문제 교재에 보면 소속팀이 개발팀이 아닌 사원들의 급여 평균을 셀에 계산하시오라고 되어져 있고요. sum if와 count if 함수를 사용하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요 문제는 매번 나와요. 거의 매회 나와요. 먼저 평균을 구하려면 어떻게 평균을 구해야 될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평균을 구하는 식이 뭔가요? 합계, 나누기, 개수로 나누면 평균을 구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그걸 이용을 해서 합계 나누기 평균을 이용을 해서 개발팀을 제외한 사원들의 급여 평균을 구해야 되고요. 자, 먼저 조건이 뭐예요? 개발팀이 아니라는 조건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사용했던 조건은 이상, 이하, 초과, 미만 또는 같다라는 조건을 이용을 했는데 제외한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제외하는 연산자 우리 조건부 서식 고급 필터. 고급 필터에서 사용을 했던 것 같아요. 혹시 뭔지 기억나나요? 제외한다. 제외한다는 거 아는 사람? 오늘 또 비도 오는데 커피나 한잔 마셔볼까요? 수연아, 알 것 같은데 제외한다라는 거 뭘까요? 예진아, 뭘까 제외한다. 오늘의 커피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빨리 얘기하십시오. 아무도 없는 겁니까? 커피는 제가 마시는 겁니까? 자, 요거예요. 크다, 작다. 등호 2개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같지 않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같지 않다 또는 뭔가를 제외한다라고 하는 연산자는 부등호 2개를 서로 마주보게 이렇게 꺽쇠괄호 2개를 해주면 제외한다 또는 같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고요. 커피는 선생님이 마실게, 얘들아. 자, 그러면 문제에 보면 sum if 함수와 count if 함수를 사용을 하래요. 그러면 문제에서 계산식을 생각을 했을 때 뭐 나누기 어떤 함수를 이용을 하면 어떤 함수 나누기 어떤 함수를 이용을 해야 되는 걸까요? sum if 함수 나누기 count if 함수를 이용을 하면 돼요. 자, 그러면 화면에서 sum if 함수와 count if 함수의 형식을 먼저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sum if, count if. 자. sum if. 자, sum if 함수, count if 함수는 형식이 거의 다 동일해요. 조건을 만족하는 합계를 구할 때는 sum if, 조건에 만족하는 셀의 개수를 구할 때는 count if, 인수는 range, 크리테리아, sum range 또는 잠깐만요. count if에서는 우선은 3개의 인수가 필요한데 조건이 포함된 수치 자료를 영역 지정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문제에서의 조건은 뭐예요? 소속팀이 개발팀이라는 개발팀, 소속팀이 들어가 있는 자료를 영역 지정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영역 지정을 할 때 항목 이름은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OX로.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포함하지 않는다. 자, 포함하지 않습니다. 데이터베이스 함수하고요. 이따가 사용할 VLOOKUP, HLOOKUP 함수에서만 항목 이름을 포함해서 영역 지정을 하고요. 나머지 함수에서는 항목 이름을 포함하지 않는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고요. 그리고 크리테리아에서는 조건식 또는 조건값이에요. 우리의 조건은 뭐였었어요? 개발팀이 아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크다, 작다, 개발팀이라고 조건식을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SUMIF에서는 실질적으로 계산할 때 사용할 항목의 영역 지정, 그러면 급여에 대한 평균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급여에 대해서 영역 지정을 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 SUMIF 나누기 COUNTIF였기 때문에 SUMIF 먼저 구하고요. 그리고 연산자 수식 입력줄에서 연산자 나누기 입력해주고 COUNTIF 함수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과값을 표시할 E37셀에 셀 포인터가 들어가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선택을 했으면 수식 입력기호는 SUMIF 조건이 하나이기 때문에 SUMIF, 조건이 두 개 이상일 경우에는 SUMIFS를 사용한다라고 했고요. 지금은 조건이 하나이기 때문에 SUMIF 더블 클릭 함수 마법사까지 열어주기 바랍니다. 자, SUMIF 함수창이 열렸나요? 자, 그러면 range에서는 아까 조건에서 사용을 할 조건값이 포함되어져 있는 셀의 범위라고 했어요. 조건이 포함된 항목의 수치자료 영역 지정. 우리의 조건은 개발팀을 제외한다라고 했으니까 어디를 지정해야 될까요? 소속팀이라는 항목 이름을 제외한 D28에서부터 D36까지 조건값이 포함되어 있는 자료를 영역 지정을 합니다. 아래 함수 함수창에서도 조건에 맞는지를 검사할 셀들의 범위입니다. 라고 되어져 있죠. 우리는 개발팀을 제외한다라고 하는 소속팀을 가지고 조건을 판별할 거고요. 크리테리아에서는 크다, 작다, 그리고 문자에 뭐라고 입력해요? 개발팀이라고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sum range로 내려오고요. 어떤 거에 대한 합계를 구해야 평균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급여에 대한 합계죠. 그래서 sum range에 클릭해서 커서 배치했으면 급여에 대한 항목 이름, 급여라는 항목 이름을 제외한 E28에서 E36까지 영역 지정을 합니다. D28에서 D36에 있는 소속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조건을 판별을 할 거고 조건은 개발팀을 제외한다, 크다, 작다, 개발팀이라는 조건을 이용을 했고요. sum range, 급여에 대한 합계를 구했습니다. 여기까지 다 됐으면 확인 단축 클릭. 결과값이 1938만이 나온 것 같아요. 나왔나요? 자, 우리는 급여에 대한 소속팀을, 개발팀을 제외한 급여에 대한 합계를 구하는 게 아니죠. 뭐를 구해야 돼요? 급여에 대한, 그거에 대한 평균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나누어줘야 돼. 뭘로 나눠줘? 개발팀을 제외한 사원의 인원수로 나누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수식 입력줄에 가서 수식 입력줄에서 직접 클릭해서 커서를 배치하고요. 자, 먼저 연산자 입력해줘야 나누기 슬래시를 이용을 해주고요. 그런 다음에 어떤 함수를 이제 사용을 해야 돼요? COUNTIF를 사용을 해야 되지요. 자, 똑같이 COUNT COUNTIF 더블 클릭한 다음에 똑같이 함수창 열도록 하겠습니다. fx.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사용했던 SUMIF 함수 말고 이번에는 COUNTIF 함수가 나오는 거 볼 수가 있고요. 자, COUNTIF는 두 가지의 인수가 필요합니다. range와 크리테리아. range는 아까와 똑같아요. 조건에 맞는 셀의 수, 조건이 들어가 있는 셀의 범위예요. 우리는 소속팀에 대해서 조건을 판별하고 있으니까 소속팀이라는 항목 이름을 제외한 D28에서 D36까지 영역 지정.
소속팀이라는 항목 이름을 제외한 자료를 영역 지정을 하고요. 조건은 뭐예요? 아까와 똑같이 개발팀을 제외한다라고 했으니까 크다, 작다, 개발팀. 됐나요? 자, 우리 현재 count if까지 했는데 돌아갈 함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sum if 함수로 돌아갈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아까 sum if는 다 완전히 구해놨기 때문에 다시 돌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대로 확인 클릭. 그러면 323만이라는 결과값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결과값 나왔나요? 자, 그런 다음에 구한 다음에 이거 내가 진짜 구한 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 때는 요 수식 입력줄이 아니었었죠. 잠깐만. 아래쪽 상태 표시줄에서 확인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직접 개발팀을 제외한 급여에 대해서 영역 지정을 한번 해봐봐요. 인사팀, 기획팀, 그리고 마케팅팀에 대해서 영역 지정을 하고요. 아래쪽에 보면 화면 맨 아래쪽 자, 상태 표시줄에 보면은 323만이라는 평균값이 나와 있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자, 잘 찾았나요? 요렇게 검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고요. 자, 결과값 다 잘 나왔죠? 안 나온 친구 혹시 있으면 손들어 표시해 주시고요. 자, sum if, count if 함수 어렵지 않아요. sum if, count if, average if, 그리고 그 함수에 s자가 붙어진 것 모두 다 조건을 만족하는 합계, 조건을 만족하는 셀의 개수, 조건을 만족하는 평균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현재 다시 기출문제 1회로 돌아와 볼게요. 기출문제 1회로 돌아오고요. 교재는 41페이지 42페이지 2번을 보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서 I12셀에 셀 포인터를 갖다 놓고요. 자, 문제에서 승진이 남자 사원이 남이면서 결과가 승진인 사람들에 대한 합계에 대한 평균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average if 함수를 사용을 해요. 근데 average if가 아닌 average if s를 사용을 했어요. 왜냐하면 조건이 몇 개이기 때문에 2개이기 때문에 조건이 하나일 때는 average if, 2개 이상일 경우에는 average if s를 이용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라운드라는 함수는 라운드, 라운드업, 라운드다운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자릿수를 조정하는 함수였고요. 잠깐 선생님 화면 또 봅니다. 자, 라운드라는 함수는 가지고 있는 결과값 숫자 자료를 가지고 자릿수를 조정하는 함수였어요. 문제에 보면 소수 이하 둘째 자리에서 올림하여 소수 이하 첫째 자리까지 표시하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소수점을 기준으로 정수 부분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로 나간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소수점을 기준으로 소수점 자릿수는 0, 1, 2로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우리는 둘째 자리에서 작업해서 첫째 자리까지 표시하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넘 디지트를 몇으로 입력을 해야 될까요? 손가락으로 0, 1, 2 중에 뭐를 표시해야 될까요? 용식이 0, 신정이는 안 보였어요. 신정이 1, 수연이는 1, 예진이는 1. 자, 1입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두 번째 자리에서 작업을 해서 첫째 자리까지 표시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디에서 작업을 하는지 둘째 자리에서 작업을 해서 올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넘 디지트는 1이 들어갑니다. 기억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한번 가볼까요? 자, 결과값을 표시할 I12셀에 셀 포인터 갖다 놨고요. 자, 그러면 두 가지 함수를 라운드라는 함수가 있고 average if 함수가 있는데 두 함수 중에 뭐를 먼저 실행을 해야 될까요? 자, 함수 중첩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게 계속 이야기를 해요. 어떤 함수를 먼저 실행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최종적으로 내가 얻어야 되는 평균의 결과값은 자릿수를 조정한 값인가요? 아니면 평균 자체의 값인가요? 어떤 값일까?
자릿수를 조정한 값이지요. 최종 결과값이 들어가져 있는 함수가 먼저 실행이 되어져요. 즉, 자릿수를 조정한 결과값이 최종 결과값이기 때문에 자릿수를 조정하는 함수, 라운드업이라는 함수를 먼저 실행을 해주면 되고요. 도저히 생각해도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 그러면 선생님이 쭉 기출문제를 분석해 본 결과 대부분 순서대로 실행해주면 돼요. 거기 나와 있는 앞에 있는 함수를 먼저 실행하고 해당되는 지점에 두 번째 함수를 실행해줘도 돼요. 근데 그것보다는 내가 문제를 보고 최종적인 결과값이 이 결과가 어떤 함수에 들어가는지를 먼저 판단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최종적인 결과값이 들어가는 함수를 가장 먼저 실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고요. 우리는 승진 남사원의 합계에 대한 평균인데 그냥 평균이 아닌 자릿수를 조정한 평균이기 때문에 라운드업이라는 함수를 먼저 실행을 하겠습니다. 결과값을 표시할 I12셀에서 수식 입력 기호는 라운드업. 라운드업이라는 함수는 무조건 올려주는 함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함수 마법사 fx 선택해서 함수 열어주고요. 자, 넘버와 넘 디지트 여기까지 왔나요? 자, 그러면 넘버는 자릿수를 조정할, 즉 올림을 하려는 실수예요. 숫자예요. 우리는 어떤 자료를 가지고 올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평균을 구해서 올림을 해야 되지요. 그래서 넘버에서는 평균을 구하는 average if s, average if s 괄호 열고까지 합니다. 열고 닫고 average if s 열고 닫고 까지 한 다음에 수식 입력줄에 가서 클릭. average if s에 클릭을 하면 average range가 나오고요.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average range에 클릭해서 커서 배치. 자, 평균을 구하려는 아래쪽에 보면 평균을 구하는 데 사용이 될 실제 셀들이에요. 우리는 어떤 자료에 대한 평균을 구할 거예요? 우선은 합계에 대한 평균을 구할 거죠. 그래서 항목 이름을 제외한 H3에서부터 H11셀까지 합계 자료가 들어가 있는 에버리지 레인지, 실질적으로 평균을 구할 셀들에 대한 범위를 지정을 합니다. 되셨나요? 자, 두 번째, 크리테리아 레인지 1. 아래쪽 설명해 보면 특정 조건에 따라 계산할 셀의 범위라고 했어요. 첫 번째 조건이 뭐였었어요? 첫 번째 조건이 승진이 남이었었어요. 그러면 첫 번째 조건은 성별이 남이라는 조건이 들어가지지요. 조건에서 조건에서 사용을 할, 조건을 판별할 범위예요. 성별을 제외한 여, 남이라는 성별 자료 G3에서 G11셀까지 영역 지정. 첫 번째 조건, 성별이 남이라는 조건을 위해서 성별 자료 영역 지정을 했고요. 크리테리아 1, 조건 값을 뭐라고 입력하면 돼요? 남이라고 입력을 합니다. 남. 자, 두 번째 조건으로 갑니다. 크리테리아 레인지 2. 두 번째 조건은 결과가 어떤 승진인 사람들에 대한 평균이기 때문에 결과가 들어가 있는 I3에서부터 I11셀까지 결과가 승진인 사람들에 대한 평균을 구하기 때문에 승진에 대한 I3에서 I11셀까지 영역 지정하고요. 크리테리아 2. 어떤 조건? 승진. 크리테리아 2에 승진이라고 입력을 합니다. 아직 확인 누르면 안 돼요. 자, 함수를 두 가지 함수를 함수 마법사를 이용해서 두 가지 함수를 중첩을 했으면 확인을 누르기 전에 내가 실행한 함수 이전 함수로 복귀를 해야 합니다. 지금 현재 화면에 보면 수식 입력줄에 라운드업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라운드 함수 클릭해서 함수창 이동합니다. 라운드업 클릭. 그럼 우리가 구한 에버리지 if가 넘버에 들어간 것까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들어왔나요? 자, 그런 다음에 넘 디지트로 넘어와서 우리 아까 몇 번째 자리에서 작업해야 된다고 했었어요?
1의 자리,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작업해서 첫째 자리까지 한다고 했으니까 넘 디지트 1. 자, 두 개의 함수를 중첩을 할 때는 반드시 가장 최종적인 결과값을 먼저 실행을 하고 들어가서 해당되는 위치에 다른 함수를 중첩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됐으면 확인 클릭. 어머나, 왜 이렇게 나왔을까요? 너희들도 이렇게 나왔니? 너희들도 이렇게 나왔니? 자, 선생님 잠깐만 확인해 볼게요. 라운드 업, 에버리지, if s, G3에서 G11, 남. 얘들아, 우리 여기가 빠졌어요. 승진에서 지금 수식 입력줄에 보면 승진에서 큰 따옴표가 빠져서 그래요. 자, 승진에서 큰 따옴표 앞뒤에 좀 찍어주세요. 승진. 그리고 엔터 눌러서 완료해 주시면 결과값이 90.8이라고 나왔을 것 같아요. 자, 됐나요? 됐나요? 자, 안 나온 친구? 나왔어? 수연아 나왔니? 예진이 나왔니? 자, 우리가 지금 사용한 이 average if라고 하는 함수는 두 개 이상의 조건을 만족하는 평균을 구하기 위해 사용한 함수이고 round라는 함수는 자릿수를 조정할 때 사용하는 함수였어요. 그러면 직접 너희들이 하나만 더 연습을 해보고 넘어갑니다. 잠깐만. 자, 119페이지 기출문제 7회를 보고요. 119페이지를 펴주기 바랍니다. 교재는 119페이지 기출문제 7회를 열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제는 3번, 120페이지 3번을 보고 있어요. 문제는 3번. 자, 다 열어왔나요? 네. 자,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 3번에 원작 국가 대한민국이면서 판매 금액이 50만 이상 60만 미만인 완구수를 셀에 표시하시오. 계산된 개수 뒤에 개를 표현하여 표시를 하고 sum if, average if, count if 함수 중 알맞은 함수를 사용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함수를 이용을 해야 될까요? 어떤 함수를 이용을 해야 될까, 얘들아? 어떤 함수일까요? 신정아? count if s. count if s. 왜냐하면 완구의 수를 구하라고 되어져 있으니까. 자, 그러면 조건을 결과값을 표시할 이 25셀을 클릭해서 셀 포인터 배치를 합니다. 결과값을 표시할 이 25셀을 클릭해서 셀 포인터 배치했고요. 자, 는 count if s 함수창 열어주고요. count if라는 함수는 조건을 만족하는 셀의 개수인데 count if s는 두 개 이상의 조건을 만족하는 셀의 개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 화면에서의 조건은 두 개의 조건이 있어요. 원작 국가가 대한민국이라는 조건과 또 하나는 판매 금액이 50 이상 60 미만이라는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먼저 크리테리아 레인지, 조건을 판별할 범위, 원작 국가에 있는 B16에서 B24셀까지 영역 지정, B16에서 B24셀까지 영역 지정. 됐나요? 두 번째 크리테리아 1, 조건값에서는 뭐라고 입력해야 될까요? 대한민국, 한글로 대한민국. 선생님, 근데 이거 할 때 꼭 직접 이렇게 대한민국이라고 입력해야 돼요? 여기에서는 입력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값이 변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입력을 해주는 게 맞아요. 조건 값은. 자, 크리테리아 1 레인지에서는, 크리테리아 레인지 1에서는 원작 국가 대한민국이라는 원작 국가를 찾아내기 위해 원작 국가라는 항목 이름을 제외한 B16에서 B24셀까지 영역 지정을 했고요. 조건값 대한민국이라고 입력을 합니다. 자, 그리고 크리테리아 레인지 2에다가 클릭을 하고요. 두 번째 조건이 뭘까요? 문제에서 50 이상, 60 미만이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 50 이상이라는 조건을 먼저 판별을 해볼게요. 자, 판매 금액이라는 항목 이름을 제외한 이 16에서 이 24셀까지 영역 지정. 판매 금액이 50만 이상, 60만 미만이기 때문에 자, 첫 번째 크리테리아 2에서는 판매 금액에 해당되는 이 16에서 이 24셀까지 했고요. 조건값 크리테리아 2에서는 50만 이상이라는 크거나 같다. 50만. 쉼표 스타일 없이 50만을 입력을 합니다. 됐나요? 그런 다음에 세 번째, 판매 금액이 몇 이하를 만족해야 돼요? 60만 미만을, 60만 미만 이하? 60만 미만을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크리테리아 레인지 3에서는 판매 금액을 제외한 아까와 똑같이 숫자 자료 영역 지정 했는데 밑에 없어 얘들아. 이때는 탭키를 누르면 밑으로 내려갈 수 있어요. 탭. 그러면 크리테리아 3으로 내려가는 거 볼 수 있지요. 자, 60만 미만이기 때문에 작다. 60만이라고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확인 단축 클릭. 그러면 몇 개가 나왔어요? 2개 나왔어요? 예진아 2개 나왔니? 신정이 나오고 용식이 나왔니? 자,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문제에서 뭐를 사용하라고 되어져 있어요? and 연산자를 사용을 해서 개라는 문자열을 나타내 주라고 되어져 있어요. 수식 입력줄에서 결과값이 나와 있는 셀 오른쪽 끝에 클릭해서 커서 배치하고요. and 큰 따옴표, 개 큰 따옴표, 문자열을 연결을 합니다. 자, 됐으면 엔터 눌러서 완료까지 하고요. 그러면 화면에 2개라고 나왔을 것 같아요. 자, 나왔나요? 오케이. 자, 어떻게 좀 사용할 만하니? 어렵니? 사용할 만했어? 자, 그러면 우리 요번에는 4번의 문제도 한번 풀어볼게요. 4번. 밑에 4번. 이거는 너희들이 먼저 하고 그런 다음에 선생님이 할 건데요. 자, 4번의 문제를 보면 표4에서 직책이 팀장인 직원들의 급여의 평균을 셀에 계산하시오. 지급액 평균은 100의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1000의 자리까지 표시하라고 되어져 있고요. 라운드와 디에버리지 함수를 사용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함수를 먼저 실행을 해야 될까요? 어떤 함수를 먼저 실행해야 될까? 최종적인 자리수를 조정한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 라운드라는 함수를 이용을 하면 돼요. 라운드는 5라는 숫자를 기준으로 올림과 버림을 알아서 결정을 하는 라운드 함수가 있고요. 조건에 만족하는 평균을 구하는데 디에버리지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사용을 했습니다. 자, 표 4번에 자, 우선은 라운드 함수에서 넘 디지트를 몇으로 입력해야 될까요? 1, 2, 3 아니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가 자,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우리 100의 자리에서 올림하여 1000의 자리까지 표시하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100의 자리에 해당되는 넘 디지트를 기억을 해야 돼. 아까 이야기했듯이 정수 부분에서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소수점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0, 1, 2, 3으로 들어간다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이제 들어가 볼게요.
결과값을 표시할 J25셀에 클릭해서 셀 포인터 배치해 놨고요. 자, 함수 마법사 는 입력하고 D 에버리지 D 에버리지 먼저 하면 안 되죠. 뭐 먼저 해야 돼, 얘들아? 라운드, ROUND, 라운드 함수 열어서 먼저 함수 마법사 실행을 합니다. 자, 넘버에서는 자릿수를 조정할 숫자이니까 여기에서 D 에버리지가 들어가죠. 열고 닫고 D 에버리지 괄호 열고 괄호 닫고까지 하고 함수창으로 이동을 합니다. 수식 입력줄 클릭해서 D 에버리지 함수창 열어줬고요. 자,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함수에서는 항목 이름을 포함한 표 전체 영역 지정이라고 했어요. 사원 번호에서부터, 즉 G15에서부터 J24셀까지 영역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필드에서는 실질적으로 계산할 때 사용할 항목 이름을 눌러야 된다라고 했었어요. 뭐를 누르면 돼요? J15셀을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크리테리아 조건은 뭐예요? 직책이 팀장이라는 조건이기 때문에 위에 있는 조건표가 따로 제시가 되어져 있지 않을 때는 조건표를 이용하면 된다라고 했었죠. 원본표에서 사용하면 된다라고 했었죠. I15, I16셀까지 영역 지정. 그런 다음에 다시 라운드 함수로 복귀를 합니다. 그리고 num digit에는 몇을 입력하면 돼요? -3. 100의 자리에서 작업을 해서 1000의 자리까지 한다고 했으니까 -3. 그리고 확인. 그러면 576만 7천이라는 값이 나오는 것 같아요. 결과값 나왔나요? 수연이 나왔니? 자, 그러면 지금 28분. 자, 그러면 우리 문제에 잠깐만 쉬었다가 2번의 문제를 풀게요. 119페이지에 있는 2번부터 가겠습니다. 지금 30분인데 40분에 시작을 할게요. 잠시만 쉬겠습니다.